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부도국장 오늘 소식 전해주시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1년여간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있었으며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아바나 증후군 사례 대부분이 외국 세력의 공격에 의한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도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21년 1월 20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간소하게 취임식을 치르고 미국의 제46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년을 되돌아봤습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지난 1년간 여러 도전과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진전이 있었다면서 아직 자신에겐 할 일이 남아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날 기자회견에서 어떤 현안들이 다뤄졌습니까? 미국이 직면한 국내외 여러 주요 현안들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국외 문제로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중 무역 갈등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고 국내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 회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인플레이션 문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들어 연 첫 번째 기자회견이면서 취임 후 7번째 단독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상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거의 2시간여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2시간 동안 기자들의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졌다고요? 맞습니다. 기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고 미국의 경제를 재건하겠다는 선거 공약들이 너무 지나친 약속 아니었냐 이런 추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약속을 남발한 것이 아니었냐라는 지적이었는데 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은 지나친 약속을 한 적이 없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2억 1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6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실업률도 3.9%로 떨어진 점을 언급하면서 이것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더 나은 결과를 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네, 이 정부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과 관련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백신의 효과가 입증이 됐고 또 앞으로도 백신 접종을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팬데믹을 통제하기 위해 계속해서 필요한 조처들을 밟아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물론 팬데믹 때문에 많은 미국인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점에 대해선 인정을 했고 또 코로나 검사를 조기에 실행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냐 이런 질문에도 그렇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더 많은 것을 하고 있다라면서 정부의 코로나 검사 확대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자, 또한 미국이 직면한 큰 문제가 지금 급격한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밝혔나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 상승을 통제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면서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전환을 자신은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의 질문을 받기 전 연설에서도 인플레이션 해결을 위해 연준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를 하면서 소비자 물가가 작년 12월 1년 전보다 7% 뛰어오르고 40년 만에 최고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점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경제와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약을 뜻대로 이루지 못한 부분도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이 아주 야심차게 추진했던 인적 인프라, 일명 이 빌드백 베러 더 나은 재건 법안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규모가 당초 3조 5천억 달러에서 절반 수준으로 규모가 축소됐음을 인정했고 또 초안 그대로는 상원에서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하지만 법안을 분리해 일단 부분적으로라도 의회에서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 동안 공화당에 방해가 있었다 이런 지적도 했는데 조 바이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까지 확고한 노력이 있을지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또 공화당의 비협조를
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년간 공화당에 방해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야당인 공화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1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주 박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앞서서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대표가 성명을 냈습니다. 각종 기록들을 들이대면서 바이든 대통령 그야말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예. 매코넬 대표는 성명에서 1년 전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기록적인 범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 종식에 분명 실패했고 남부 국경 위기도 잘 처리하지 못했으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아프간 철수를 명령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반응 어떻습니까? 조금 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질의응답에서 꽤 좋은 성적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텍사스 대학 제러미 수리 역사공부학 교수는 바이든 대통령의 체력과 헌신 그리고 에너지를 보여줬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거나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입법 의지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를 보여준 기자회견이다. 이런 긍정적 평가를 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점을 지적을 하면서 국내 여론 분위기가 매우 좋지 않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예.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말로이 뉴얼 공보담당 부사장은 현재 미국 내 집단적인 분위기는 의문 그리고 좌절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것이 경제와 관련된 다른 사안들과 직장 복귀, 인플레이션 억제, 다른 국내 사안들을 다루는 데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네. 현재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썩 좋지 않은 편이죠? 그렇습니다. 지난 12일에서 13일 로이터 그리고 입소스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은 45%를 기록하면서 지난 8월 이후 지지율이 50%대를 밑돌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20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43%를 기록하면서 취임 이후 역대 최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재선 의지까지 내비쳤어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선 의지를 밝히면서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차기 대선에서 자신의 러닝메이트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이런 의지와는 달리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기간에 시행된 이번 AP통신 설문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길 원한다라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여론조사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자회견 자리에서도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이 나왔는데 자신은 이런 설문조사를 믿지 않는다라고 일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의 아바나 증후군 관련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중앙정보국 CIA가 지난 수개월간 아바나 증후군 관련 사례를 검토한 중간 보고서를 내놨다라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주요 매체들이 자체 소식통을 인용해서 어제 일제히 전했습니다. 네. 먼저 아바나 증후군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바나 증후군이란 지난 2016년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 파견된 미국 외교관들에게서 처음 보고된 질환을 가리킵니다. 두통, 현기증, 인지장애, 이명, 시청각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데 아바나에서 처음 이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아바나 증후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후에 중국, 남미, 유럽 등지에서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미국 외교관들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까지 원인 규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아바나 증후군이 외국 세력에 의한 공격이다 이런 의혹도 있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일각에선 러시아나 다른 적성 국가들이 고주파나 고강도 전자기기를 이용해 미국 외교관들에게 물리적 해를 가한 것이다 이런 주장도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 러시아는 이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일축해 왔습니다. 예, 이 아바나 증후군이 보고된 지 한 5년이 지났죠. 네. 그런데 여전히 정확한 진상 규명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개인별로 그 증상이 다르고 의학적인 검증도 필요해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힘들다 이런 지적을 해왔습니다. 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최근 한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는 여전히 아바나 증후군의 실체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CIA는 이번 보고서에서 어떤 평가를 내렸습니까? 네, CIA는 중간 보고서에서 대부분의 사례는 러시아나 다른 적성 국가 등 외국 세력의 공격보다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스트레스 등 환경에 의한 것일 수 있다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네. 그 근거로 그동안 아바나 증후군 관련 사례는 정확한 규명을 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CIA 관리들이 언론 매체에 전한 바에 따르면 약 1000건의 사례 대부분이 설명이 가능한 것들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설명하기 힘든 사례들도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24건의 사례는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로 전해졌습니다. 네. CIA 관리들은 이들 사례에 대해선 외국의 공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현재 계속 조사 중입니다. 한편 한 CIA 관리는 뉴욕타임스에 이들 24건 사례 외에도 상당수가 여전히 설명하기 힘든 사례들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번 CIA 중간 보고서에 대해서 관련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바나 증후군 사례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번 CIA 중간 보고서에 깊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CIA 보고서로 인해 치료 등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을 상당히 우려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번 보고서가 최종 보고서가 아닌 중간 보고서라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최종 보고서를 기다리겠다 기대감도 표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 CIA는 아직 이 관련 보도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